안녕하세요. 효니의 오래된 책방의 효니입니다. 오늘은 루이스 버즈비의 노란 불빛의 서점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세이이고요. 서점에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운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책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문화 검시관들은 다투어 교양의 죽음을 선언했다. 먼저 1960년대 초에는 소설이 죽었고 다음으로 1980년대 말에는 서점 그 자체가 죽었다. 지금은 책을 읽는다는 행위 자체가 죽었거나 적어도 위독한 상태에 있다. 아니 그렇다고들 한다. 미국 예술후원 기부재단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재단이 후원한 2004년의 한 연구는 미국인들이 몇십 년 전에 비해 문학서를 훨씬 덜 읽고 있으며 고전의 독서량도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인터넷과 전자매체들이 미국인들로 하여금 책과 결별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 역시 여기에 일조했다는 것이다. 아,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나 이 주장을 반박할 적어도 거기에 얼마간의 균형 감각을 보태줄 다른 숫자들도 있다.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 미국의 출판사들은 13만 5천 권에서 17만 5천 권에 이르는 신간 서적을 간행했다. 신간은 1년 평균 15만여 권, 하루에 411권이 나오는 셈이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출판사들은 일찍이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9세기를 통틀어 모아들였던 것보다 5만 권이나 많은 신간을 매년 간행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숫자는 또한 규모가 가장 크다는 서점에 서가 있는 책보다 5만 부가량 많은 숫자이다. 서점 공간의 대부분은 구간, 백리스트, 즉 전에 발행된 책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신간을 전시할 때에도 서점 나름의 특색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종합서점이라도 특별 매대에서 우리가 보는 책들이란 최근 쏟아져 나온 신간들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신간들 속에서 전문서나 기술서들이 있는가 하면 오디오 도서의 달력, 거기다 읽을 거리라기보다는 선물에 더 걸맞아 보이는 책들도 있다. 그렇지만 신간 대다수는 전통적인 의미의 도서들이다. 모든 신간이 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실론 같은 영속성을 지니지는 못하겠지만 읽을 것이 동나버리는 사태는 한동안 벌어지지 않을 거라 장담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 현재 인쇄된 책은 약 400만 권이 유통되고 있고 절판된 책은 150만 권쯤 된다. 앞서 100년간 130만 종이 발행되었으나 1980년 이후에는 200만 종이 넘는 신간이 발간되었다. 이는 미국의 출판물에만 해당하는 숫자다. 미국인들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책을 많이 출판하지만 국민 1인당 발행 권수로 치면 놀라울 만큼 저조하다. 영어권 국가들 중에서 미국은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에 한참 뒤져 5번째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 사람당 2336권의 책을 발행하는 데 반해 미국은 고작 545권에 불과하다. 만약 당신이 5살 때부터 시작해서 일주일에 책 한 권씩을 읽는다 치고 80살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당신은 그 기간에 총 3,900권의 책을 읽을 것이다. 현재 인쇄되어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의 0.1%가 조금 넘는다. 사회 비평가가 교양시대의 종언을 주장하는 것은 시기상조일지 모른다. 어쨌거나 우리는 지금 책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으니 말이다.
이런 책의 바다에는 예술 작품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책도 얼마간 있다. 호화본의 정통은 영광스럽지만 그건 책에 대한 열정과 그 열정을 만족시킬 돈이 있는 사람의 것일 뿐이다. 감히 어느 애서가가 아리온 프레스판 백경을 보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활자는 손으로 주조한 것이고 종이도 수제에다 제본 역시 일일이 손으로 꿰맨 것이니 말이다. 이 책은 1979년에 출판되자마자 250부 한정판으로 $1000씩에 팔렸다. 다른 호화 한정판 도서들은 더 비싼 값을 매길 수도 있고 또 판형을 키우거나 줄여서 팔 수도 있었지만 이 책들은 애초부터 수집가들을 겨냥해서 제작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같은 평범한 독자들을 위해 아리온의 백경 보급판이 1981년에 출간되었다. 하드커버와 페이퍼백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발간 부수도 수백이 아닌 수천 부 단위였다. 보급판은 비록 판형이 더 작아지고 기계로 찍어낸 것이라고는 하지만 본문의 내용과 사파가 호화본과 똑같았다. 오늘날 백경 보급판의 값은 무선책이 불과 29.95달러, 천으로 표지를 감싼 책이 $70쯤 되는데 어느 쪽이든 외양도 아름답고 즐겁게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만약 29.95달러도 너무 비싸다 싶으면 언제라도 보급형 페이퍼백 백경을 5.95달러에 구입할 수 있다. 그 값으로도 우리는 사람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는 멜빌의 언어 감각과 만유적 상상력을 만나볼 수 있다. 독자들이 고개를 숙인 채 책 읽기만으로 몇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까닭은 바로 보급형 도서가 있기 때문이다. 잠깐 쉬어갈게요. 네, 저도 백경을 읽어보려고 시도해 봤는데 다 읽지는 못했어요. 멜빌의 모비딕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서적 판매상은 다음과 같은 말 때문에 자주 난감해지곤 한다. 그래요. 나도 책은 읽고 싶지만 책값이 너무 비싸서요. 여러분이 어린애였을 때 책값이 50센트쯤 했다거나 똑같은 책을 도서관에서는 공짜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양잠본 소설 한 권에 25달러는 터무니없는 사치로 비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간단한 비교만으로 이 까다로운 고객이 책의 장기적인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샌프란시스코에서 영화표 한 장을 구매하려면 10달러가 든다. 2시간가량 지나면 기억만 남아있을 뿐 돈은 사라져버리고 없다. 적어도 20달러를 더 내고 DVD를 살 때까지는 그렇다. 400쪽짜리 소설은 아마 다 읽으려면 8시간은 좋게 걸릴 것이다. 일단 책을 사면 그 내용은 당신 것이 되고 머릿속에 삼삼하게 떠오르는 기막히게 좋은 문단에 표시를 해둘 수도 있고 틈이 날 때마다 그것을 찾아볼 수도 있다. 책은 영화보다 훨씬 더 융통성이 있고 더 사용자 친화적이다. 전개 없이도 마음대로 읽을 수 있으며 지금 절반쯤 지나고 있다. 3분의 1쯤 왔다. 끝에서 다 몇 장 남았다는 식으로 손가락으로 흥분을 가늠하거나 조절하면서 항상 자기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영화에서는 인상 깊은 장면을 슬로 모션으로 볼 수는 있으나 거기엔 얼마간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자는 요즘 책을 많이 안 사시는 분, 안 읽는 분을 위해서 책의 장점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서점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배웠다고 하는데 서점에서 책을 파는 경험을 통해서 어떤 책이 좋은지 또 책의 어떤 점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등등의 장점을 이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
책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읽거나 아니면 서적과 친해지고 싶은 분들, 뭐 책의 역사에 관해서 관심이 가시는 분들은 읽으면 참 좋을 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 이 컨텐츠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